현장에서 이경미 감독님 그 누구보다 욕심을 진짜 많이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 현장은 장난 아니다. 이 감독님이랑 해봐야 알아. 아, 그 집요함. 굉장히 욕심 부리면서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을 진짜 막 그만하세요 막 이럴 때까지 진짜 나는 그냥 테이크를 엄청 같이 늘. 기본은 15에서 뭐 30, 네. 뭐 맨날 그냥 기본이었어. 35테이크? 30 몇 도 갔었어. 하여튼 테이크는 그래. 그 정도로 갔을 수도 있어 나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촬영 날 마지막 커트가 남은 거야. 막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 찍고 하다가 실이 하나 감독님이 이거 진짜 한 번만 딱 찍으면 이 커트 하나만 딱 찍으면 이거 한 번만 더 한 테이크만 더 간다고. 말도 안 돼. 나 서울랑 막 이러면서 이번에 찍을 거는 저는 오케이 하시든 말든 전 집으로 갈게요. 오케이. 아니 진짜 그럴 거야. 그러니 찍었다? 카 다들 맞아 한 번만 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옷 그대로 입고요.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제 차로 가서 그냥 집에 왔어요. 내 가방, 옷 다 놓고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차 타고 그냥 왔어. 빨리 출발해! 멈추지 마! 막 이러면서 갔어요. 야 잡혀. 저는 한 컷을 여러 연기 버전을 자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혜진 씨 기억에는 뭔가 여러 번을 찍으니까 여러 컷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좀 나아져?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배우가 잘못된 거네. 죽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쵸? 아니야. 데뷔작이니까 좀 잘하고 싶은 아마 그게 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많은 테이크가 진을 빼긴 했지만 나중에 편집된 거 영화를 딱 봤는데 제가 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테이크만 붙어 있었어요, 영화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만족도가 막 한 130%? 그리고 감독님이 또 희한한 디렉션 주는 걸 되게 내가 막 좋아했어요. 서우하고 저하고 그거를 채팅을 막 하다가 네. 종이가 나와보라고 하더니 자기가 막 하는데 얘가 보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종이 EQ가 높구나. 맞아. 되게 처음엔 좋아해요. 반응이 오니까. 근데 이렇게 왜는 이걸 잘하지? 난 못하는데 싶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걔가 하는 거를 보다가 그 둘이서 막 그 노트북을 갖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대사 한마디가 없이. 근데 갑자기 막 화나서 싸우고 있는데 감독님이 잠깐 좀만 웃어보면 어떻겠냐고 거기서. 이거 자꾸 싸우다가 웃어요 감독님? 그랬더니 웃어보면 괜찮을 것 같대. 그래서 얼마나 아닌가 봐봐요. 그리고 웃었는데 이리 와봐요지! 막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기이하게 나온 거예요. 웃기고. 그래서 근데 EQ가 높구나 생각하고 나서. 그래서 그냥 감독님 그땐 뭘 시켜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못생겨가지고. 양미수 캐릭터를 보면 얼굴도 일단 빨갛고요. 옷도 촌스럽고 신경질적인 말투에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역대급 비호감 캐릭터였잖아요. 아무리 그 밤새고 막 잠도 못 잤다는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공인 배우에게 이렇게 입술 허옇게 불어튼 것까지 분장을 시키는 영화는 이 영화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한. 저랑 서우랑 진짜 매일 밥 먹으면서 우리가 분들을 한 통은 먹은 것 같지 않니? 막 맨날 그랬었어요, 서로. 그것도 또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강약이 있어요. 심할 때, 안 심할 때. 전략 수정하자. 이건 그냥 결심한 거예요. 배우하고 감독하고 와, 우리 한번 이 끝까지 가보기로 하자. 그것을 이제 도장 찍듯 상징한 게 포스터였겠죠. 아, 뭐 이런,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인. 그래서 집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옷차림이라든가 또 먹는 것도 굳이 선글라스를 끼운 다음에 닭발을 먹인다든가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면서도 빡하게 그냥. 끊임없이 어떤 그 건강용품, 건강기구, 뭐 좌욕기 뭐 거기서 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졌다.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기간이 길었고 또 고통스럽고 잘 안 되니까 지금 내 상황에 살 수 있는 건 내 건강을 챙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열심히 건강을 챙겼어요. 그 시나리오 쓰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점점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양미숙한테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 당시 인터뷰할 때는 뭐 현대인의 모든 질병을 넣었다고 했지만 사실 제 질병을 모두 넣은 거죠. 그 당시에 겪고 있던. 예, 제가 갖고 있던 화병, 얼굴 붉어지. 예, 모든 것들을 다 거죠. 무한하면 얼굴 약간 빨개지는 거. 예, 무한하면 얼굴 빨개지고. 내가 뭘? 야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요런 거 살면 돼. 응?
정말 이거 공효진 배우 아니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죠. 처음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이 이루어지게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캐릭터를 맡기 힘든 되게 예쁜 미녀 배우 캐스팅을 하셨지만 다들 너무 그랬던 걸로 알고 나 같으면 내가 미녀 정말 미녀 배우면 나는 했을 것 같은데 싶으면서 이제 시나리오는 재밌었으나 제가 하기에는 너무 그럴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어울린다. 너무 어울리는데 싶은 게 진짜 망가질 수 있겠다. 이거는 망가뜨려서 망가졌다가 아니라 우와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이게 딱 나타나는데 너무 막 너무 깜짝 놀라게 갑자기 그 무서운 거예요. 그 캐릭터 나야 하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만하지 나한테 이런 것처럼 돌아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였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잊고 거의 있었는데. 꿈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깨고 필연을 끊으려 했지만 끊어지지 않아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에 그냥 제 기억에 누나가 배우로서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모로 나름 누나 입장에서 슬럼프였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더 고민이 깊었던 건 아닌가. 그쵸. 가족의 탄생 딱 그때가 제일 슬럼프였는데 사실 그 영화 하면서 와 연기라는 건 끝이 없구나 이 응용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그래도 평범한 캐릭터가 돼가고 있는데 이 영화가 다시 저를 그 예전에 그 약간 뭐지 쟤? 우리의 그 여고괴담 때처럼 다시 저를 제자리로 돌려보낼까 봐 무서웠던 것 그때 같아요. 두려움이 컸구나.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효진 씨가 얼마나 큰 결정을 한 거냐면은 이게 만약에 결과물이 좋지 않았으면은 효진 씨의 그 빨간 얼굴이 그냥 짤로 그쵸. 돌아다닐 수 맞아.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되게 고민이 많았을 때고 결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 양미수. 아 리스크가 적다. 근데 개봉을 했는데 뭐 이만한 키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고 전화했잖아요. 감독님 저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이랬더니 그거 박찬욱 감독이 골라서 죽어도 그거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 그 포스터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전 사실 한 1, 2주 동안 진짜 패닉에 빠졌었어요. 네. 근데 정말 끝내 해냈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출사표를 기가 막히게 던져버린 거고 그리고 공효진 배우한테서 저는 그냥 이제 내가 못할 게 뭐 있니? 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몰라 그냥 한 건데 라고 대답할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생각 없이 대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영화 초반에 또 양미숙이 운동장에 삽질하잖아요. 아.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눈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정말 추운 겨울인데 진짜 땅이 안 파지는 정도 맞아. 아 얼어갖고 원래 얼면 땅이 안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이 과정이 야 차라리 누가 나한테 삽을 주고 땅을 파라 그러면 지구 반대편까지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정이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런 씬을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삽질하다가 그렇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물리적인 그래서 더 삽질이 좋았어요. 아니라 네. 저런 의미 없는 삽질을 본 적이 없는데 영화 전체가 우리는 이런 영화야라고 딱 인장을 딱 받고 겉모습으로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저 삽질이 사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는 10년 전에 사제지간이었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저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선생님. 처음 나왔을 때와 나중에 반복될 때 이게 다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왕따를 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게 대놓고 배제하고 즐거워하는 얘들아 미숙이 어딨니? 악의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일 나쁜 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미숙이 분명히 왔는데 그지? 나 미숙이 찾았다. 얘기했다 이거 얘기했다. 얘 어딨냐고. 자기 양심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는 미숙이라는 존재가 이 수학여행의 사진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주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양미숙이라는 존재가 됐어. 내가 버티면서 살아줄게. 니들. 그때 나는 어디 있었게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후반에 딱 나오는 씬에서는 얘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거든요. 미숙이 미숙이 왔는데 이러는데 이제 나 찾아준다 이 표정이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얼굴에서 엄청 울거든요.
선생님이 그 상징적으로만 찾는 거일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도 얘는 사랑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얘기니까 감독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요. 나는만 별론가? 전 마음이 제일 짠했던 대사가 어학실에서 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 거. 내가 아니었으면 다들 이렇게 나한테 안 했을 거면서. 내가 나니까 다들 일부러 나만 무시하고. 그 부분에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막 울컥했죠. 하면서 이렇게 울컥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안 서가지고 막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딱 컷하고 보니까 감독님 막 울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냥 봉인이 풀리는 대사 같아요. 네. 사실은 누구나 저도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입 밖으로는 잘 안. 근데 그것을 절대로 입 밖으로는 내고 살지 않는다고. 내는 순간 난 너무 비참해질 걸 알기 때문에 그 대사가 제가 각본을 쓰면서 거의 마지막에 만든 대사였어요. 그래서 미숙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감정은 질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결핍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 거. 내가 아니었으면 다들 나한테 안 이랬을 거면서 내가 나니까 다들 나만 무시하고 그 심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미숙이는 이거였었는데 그 대사를 쓰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미숙이는 이제 효진 씨가 이제 해주면 되겠다. 나는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감독님은 양미숙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때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양미숙 대사였는데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폐가 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나 그때 너무 창피해. 나 그때 너무 숨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미안해. 그런 마음들이 작용해서 미숙이를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양미숙만큼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현실은 굉장히 좀 시궁창 같을지 몰라도 이렇게 양미숙 같은 사람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미숙이 사모님, 2번 새 출발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대에 오를 때 굉장히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 푸진 씨가 테이크를 가자고 한 것 중에 너무 고마운 컷이 있어. 뭐냐면 엔딩 얼굴. 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하고 웃는 얼굴을 테이크를 또 늘 그렇듯이 여러 번 막 같이. 그건 또 마지막이니까 또. 네, 뭐 이런 거 가다가 내가 오케이를 했어요. 했는데 효진 씨가 오더니 감독님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나왔지. 세상이 공평할 거란 기대를 버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나이는 29살. 이름은 양미숙. 저기 죄송한데요. 양미숙 양이라고 불러주실래요? 아, 실례했습니다. 미숙 양. 양미숙 양께서는 삽질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삽질하는 이유는요.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여행에서 단체 사진을 찍던 그때 첫날, 첫 촬영 날. 이게 첫 촬영이에요? 본신의 점프. 저 장면 때문에 떠오르는 아시아 스타상을 받으신 거구나. 점프하고 있어서. 사진에 나오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르는가 하면 이건 비밀인데요. 지금은 나는- 집도 절도 없이 교무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맨날 혼자 자는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그녀는 누가 우리 러시아어는 인기가 없대 누가? 러시아어는 완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남이란 배우는 완전히 비인기 과목이 되어버린 자신의 전공이 학교 과목에서 밀려나자 팔자에도 없는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죠. 주머니에 손 놓고 하고 있어 수업을. What subject are you teaching in school now? 그래서 양미숙 양은 영어를 배워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학생들이 아무도 그녀의 수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런 타이밍엔 보통 첫사랑 이야기라도 꺼내서 첫사랑 얘기해줄까? 학생들이 차라리 공부를 선택하게 만드는군요.
대단한 스킬인데요? 학생들이 원래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만큼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는 얼굴은 안면 홍조증 수술을 받아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미숙 씨처럼 시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배성우 배우의 데뷔작이죠. 이거 하고 별 소용없어요. 단벌 코트는 등짝을 때리면 먼지를 한 움큼 뱉어낼 것 같은 칙칙한 비주얼을 자랑하죠. 대인관계가 서툴다고 애둘러 말해주기엔 너무 땡땡거리는 겪어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지 마! 가시돋친 말투와 때와 장소와 상대방의 기분까지 삼박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엇박을 내는 속사포 아무 말 투머치 토크 스타일은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하는 건데 그분은 제가 그냥 전화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왜 제게? 그럼 제가 누구한테 말해요? 상대방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하죠. What subject? 당신 누구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생충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안 되는 분인데요. 내가 뭘! 암튼 이런 점들은 그녀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와, 이거 정말 광기의 연기였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커진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엄청 비호감이죠. 이제 돈 모아서 그러나 그녀가 이런 닭살스러운 말투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지금 너무 취해서 교무실까지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교무실에서 숙식 해결하고 있는데. 그녀가 무려 4년 동안 짝사랑해 온 사람. 제 마음도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모른다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서종철 선생은 그러나 유부남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있는 버젓한 가장이죠. 자기 애가 지나지. 학교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양미숙 양은 이 남자와 자기가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쓴 관계라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째 그 이유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전 9시 12분에 제 전화를 그냥 못 받은 게 아니라 적어도 9시 14분부터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대사 외우다 죽을 뻔했어. 지금 선생님 마음은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사이코 소설에 가까워 보이는데 너 지금 어딨니? 사랑하는 남자에게 술 취한 척 데리러 와달라는 러브콜을 때리고 제재지장님 연말 회식했던 고깃집이요. 상상 속에서 만리장성을 쌓던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양 선생님 왜요? 서종철이 아니라 그녀의 아치 에너미 저기요. 이유리입니다. 서 선생님이 집안에 일이 생기셔서요. 제가 대신 왔어요. 이 착하고 참하게 생긴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두 분 중 한 선생님은 중학교 영어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안해요, 양 선생님. 그녀에게서 러시아어 수업을 빼앗아 가버린 장본인이면서 그녀의 짝사랑 대상인 서종철과 실제로 연애를 하는 서 선생님 나 때문에 이혼한대요. 얼마 전에 그녀 와이프가 저희 집까지 왔었거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녀의 입장에선 멀쩡하던 직장에 이어서 사랑하는 남자마저 낼름 빼앗아 가버린 악마 같은 년이자 같은 학교 남자 선생님들의 애정까지 이거 변 선생님. 우리 중학교 음악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캔디냐? 다 너만 좋아하게? 네가 캔디냐? 그 학생은 우리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너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못 데리군다? 근데 네가 못 데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착하게 굴어. 이유리 선생 덕에 부모님이 이혼할 위기에 처한 서종철 선생의 딸 서종이입니다. 은유. 본래 적의 또 다른 적은 나의 친구인 법이고 이달 말에 터키로 벨리 연수 가는데 그 전에 이혼 도장 찍는데요.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 저절로 위아더 월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일단 니네 엄마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시간을 벌어. 제가 무슨 소리 출국 금지를 시킵니까? 게다가 이 두 사람은 공통점도 있었죠. 선생님도 왕따잖아! 공통점은 공통점이네요.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부터 양미숙과 서종이는 피해 동맹을 맺고 고맙습니다. 서종철 선생과 이유리 선생을 갈라놓기 위한 첩보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연 안 해도 되잖아. 일단 학교 축제 때까지만이라도 서종철 선생의 이혼을 어떻게든 밀어놓고 우리 학교 축제 때 제가 공연하게 됐는데요, 어머니. 적어도 어머니는 꼭 1-1은 무한대학 때 내가 공연한다고 뻥 쳐놨어요. 그 안에 결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팅. 두 사람은 서종이가 캐온 아버지의 메신저 비번을 이용해 비장의 연막 작전을 펼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유리 선생,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는 천하의 강아지 변태다. 이유리 선생의 반응은 변태라서 좋아하네요.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펼치는 네거티브에 대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평할 거란 기대를 버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영상으로는 도저히 다 보여드릴 수 없는 나만의 라이터. 섹시하게 말해줘. 정확하게 69번 러시아어로. 자, 지금부터 깔까? 깎아 먹을까? 사건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은 서종철 선생에게서 이유리 선생을 떼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자기 혼자 끝냈다가 다시 연락했다가 다시 또 끝냈다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고. 문자? 그날 이후로 연락 없으시길래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미안해요. 다시 만난다고요? 사랑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난리가 났습니다. 양미숙은 이유리의 옷을 입고 술에 취한 채 이유리를 찾고 있는 서종철에게 달려가 종이야, 지금 니네 아빠랑 이유리가 만난다. 나도 어떻게 할 테니까 너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봐. 그를 인터셉트 해버리죠. 너는 누구냐? 저는 계속 양미숙이라니까요, 선생님. 유리 선생님 왜 거짓말해요? 이미 만취 상태에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양미숙이 이유리라고 생각한 서종철과 양미숙은 턱에다가 뽀뽀했어. 양 선생님. 서종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리는 또 이유리대로 아주 여기저기서 쿵짝쿵짝 난리가 났군요. 아버지가 외박하고 들어오자 서종이는 당연하게도 이유리에게 협박 전화를 걸고 네, 여보세요? 유부남이랑 자니까 좋냐? 옛날에는 저런 그게 있었어요. 기능이.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 지금은 네. 서종철의 아내가 자기에게 전화한 거라고 생각한 이유리는 서종철의 아내에게 맞대응 전화를 걸고 서정철은 양미숙이랑 잤어. 내 처음부터 두 사람 수상하다 생각했다. 일은 점점 정입가경으로 꼬여갑니다. 서준이. 양미숙 선생님인데요? 알아서 다들 모이셨네. 결국 이들은 한국 영화 사상 유례가 없는 오자회담이라는 골 때리는 방식으로 이 막장스러운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 음성 변조한 전화도 양 언니가 한 게 아닐까요? 그 전화는 내가 한 거거든? 그날 아빠가 이유랑 외박한 줄 알고. 회담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 말 떠드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 거! 내가 아니었으면 다들 이렇게 나한테 안 했을 거면서! 내가 나니까 다들 일부러 나만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총이나 칼이 등장하지 않는 가장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기도 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인데. 치정극의 말미를 이렇게 유쾌하게 해결하는 경우는 전 이 영화에서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45년 평생 한 번도 실수 없이 살아간 적 있어? 저에 대한 것도 실수였어요? 이 선생님 제발 절 좀 드세요. 양미숙 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합시다, 양미숙 씨.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저한테 전화하고 싶으신 적 있으셨어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망상 속의 연애를 끝까지 우기면서 가정 파괴범이 될 것인가? 1번은 서종철을 갖는 대신 가정 파괴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못난 집착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2번은 깨끗이 털고 새 출발.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사모님, 2번 새 출발로 하겠습니다. 미스 홍당무는 세상 모든 못난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무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무 창피해. 그만 좀 해요. 난 선생님 하나도 안 창피하니까. 꼭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한 구멍에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스러운 못난이의 자가당착 탈출기 미스 홍당무였습니다. 그랬네요. 저런 내용이었네. 야, 진짜 좋네요.
저는 그 미스 홍당무도 그렇지만 이경미 감독님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감독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의 세계에 나오는 공간들은 실은 조금 과장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장 선생님이 명상을 하게 한다든가 조금 짧고 약하게.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어느 학교의 어떤 일들이 이 친구에게는 되게 판타지 같고 기이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여성이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성 캐릭터는 그래서 매번 그 해에 가장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미스 홍당무에서 양미숙이라든가 아니면 비밀은 없다에서의 그녀라든가 그거는 이경미 감독밖에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작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용문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공평할 거란 기대를 버려 우린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문장이 처음부터 뜨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사람들은 양미숙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양미숙이 한 말을 그렇게 띄워놓는 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관객을 이렇게 도발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에 훅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경미 감독님이 좀 지나온 길을 보면 학교를 좀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또 비호감이자 이 왕따인 여성 주인공이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기어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가 좀 바로 잡혀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경미 감독 영화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지금 상업 영화를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관객들에게는 컷 분할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일부러 점프를 시키거나 낯선 고유의 자기만의 스타일을 첫 번째 영화 때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지금 봐도 여전히 이런 비슷한 영화는 찾기가 어려운. 그럼요. 그래서 고유의 스타일이 연장되면서 어떤 종류의 세련된 진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로도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잠시만요. 후보 박찬욱 감독님의 말을 빌자면 당시 그 2004년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잘돼가 무엇이든을 보고 너무 반해서 거의 이 감독을 납치하다시피 자신의 영화사의 모호 필름으로 데려왔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 당시에 모호 필름에서 이경미 감독이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신인 감독이 데뷔작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영화에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던 때였죠. 아니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감독 계약을 먼저 했어요. 감독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는 뭘 쓰고 싶니?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 여자랑 머리 큰 남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효과를 CG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맨 처음에 흥미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를 쓰는 부분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겠네요? 직접적으로 막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답답하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은 말을 꺼내게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종철 캐릭터가 쓰면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감독님, 서종철의 마음은 뭘까요? 그때 감독님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대사로 들어갔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는 게 즐거웠어요. What subject? 당신 또 영화 보면 봉준호 감독님과 공효진 배우가 함께 연기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셔서 감독님 제가 그 장편을 하나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로 보내드렸는데 감독님이 읽어보시더니 전대미문의 캐릭터다라는 거를 봉 감독님이 그때 처음 문자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농담처럼 뭐 나도 뭐 엑스트라 뭐 하나 출연 뭐 이러신 걸 제가 그냥 확 그러면 제가 역할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출연하시게 됐죠. 현장에 옷도 종류별로 넥타이 색깔 종류별로 감독님께서 다 가져오셔가지고 본인이 헤어스타일 준비하시고 다 준비. 헤어스타일 그 준비한 헤어스타일. 거의 누구한테 박제된 머리 아니에요? 그 머리인 것 같은데. 그 삭제 장면 보면 감독님 되게 설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미숙이 학원에서 졸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한테 기대니까 막 이렇게 미는 연기도 하시고 네, 맞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